자, 그러면은 2부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원유 시장의 한번 단기적, 장기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자. 플레이트 시작!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팍팍팍. 그럼 일단은 수요 공급 중에 가장 단기적으로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주가 원유 재고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과장님이 조금 이 부분 어떻게 착안해서 보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일단은 뭐 이것도 지난 원유 시간 때도 또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제 매주 이제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이제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 정유사들한테 강제적으로 그 에너지 정보청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뭐 생산을 뽑아냈다. 그래서 재고가 얼만큼 남았다. 이거를 안 하면 벌금을 매기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각 정유사들이 각 이거를 공식적으로 딱딱딱 이제 입력을 하면은 이제 에너지 정보청 발표를 하는 매주 수요일 날. 네. 매주 수요일 날 발표를 하고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은 이제 이번 달까지 이제 서머 타임이 적용이 되니까 11시 반이죠. 11시 네. 반에 발표가 되고 그러면 이제 11월 달부터는 이제 서머 타임이 종료가 됩니다. 서머 타임이 종료가 되면은 이제 1시간씩 더 늘어나게 되죠. 12시 반에 이제 밤 12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원유 재고를 발표가 되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요가, 재고 자체가 이제 늘었다 줄었다로 인해서 가격이 급변동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심하게는 뭐 3%, 4%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투자, 원유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때 당시에는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 최대한 이제 줄여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단기 투자로 할 수 있는 방법들.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변동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약간 뭐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차관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재고가 많이 뭐 늘었다, 예상치보다 많이 늘으면 가격이 이제 빠지는데 그 트렌드를 밤새도록 이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매수 포지션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만큼 계속 내 손실 평가손익의 손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심을 하셔야죠.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큰 돈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기관 투자처럼 긴 상황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짧게 하시는 개인 투자자 분들이기 때문에 이 진폭을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분들은 이렇게 이제 단기적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꼭 요인들은 뉴스들은 꼭 머릿속에 알아두고 있고 언제 발표한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내가 포지션을 조금 빼놓고 아니면은 아예 전체 잔고를 없애고 그러고 이제 그 가격 재고가 발표가 나고 나서 진입을 해도 늦지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도 한 가지 팁이라고 방법이네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고가 줄면 가격이 오르고 재고가 늘면 가격이 내릴 수 있다. 이게 기본 원칙이고 일반적으로 별 변화가 없으면 큰 시장 변화는 없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걸 좀 주목하시라 이렇게 맞아요. 얘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재고의 전망치를 항상 같이 올려줍니다. 그 전망치 대비해서 전망치는 재고가 쌓인다 그랬는데 반대로 확 줄었어. 그럴 때는 가격 변동성이 훨씬 진폭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제가 뭐 막내 때는 그렇게 많이 봤는데 최근에 조금 새로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원유 재고는 줄었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고 내리는 케이스가 한둘 있는데 그렇죠. 그게 뭐 어떤 케이스죠 보통은? 뭐 이제 가솔린 재고, 그러니까 그 원유를 그렇죠. 정제. 정제했을 때 이제 어떤 상품이 더 이제 많이 쓰여졌다. 그러니까 수요가 그쪽에 확 살아서 재고 확 줄음으로써 원유 가격 같이 연동되면서 이게 원유 재고는 늘었는데 가솔린이 확 줄었어. 너무 많이 줄었어. 그러면은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발표됐을 때는 빠지지만은 결국 가솔린 재고의 급락으로 오히려 가격은 반대로 이제 반등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근 한 몇 년 사이에 최근 또 새로운 트렌드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 네. 저희도 이제 근무할 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났을 때
올 원칙대로 재고 줄었는데 왜 가격이 빠질까요? 그래서 저도 글쎄요 이렇게 같이 봤는데 이렇게 이변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재고는 이제 이렇게 오간다 이렇게 네. 한번 보셨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달러 가치에 따라 원유 가격도 움직이는데 이 네. 부분 또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자, 그 상품 선물, 그러니까 그 상품 선물이고 모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역을 할 때 기본적인 그 화폐 무엇일까요? 달러요. 자, 미국 달러입니다. 네. 미국 달러가 전 세계 무역의 기본적인 통화예요. 통화. 그러면 이 달러 가격에 따라서 상품도 그러면 달라지겠지. 상품 네. 가격을 매기는 게. 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달러가 오르게 되면은 유가는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전문적인 용어로 양해상관관계 같이 흐름할 때 양해상관관계 반대로 움직일 때는 음해상관관계로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것도 잠깐 그 차트 조금 보여드릴까요? 자, 오른쪽이 달러 흐름이에요. 달러 흐름이고 왼쪽이 원유 가격 흐름입니다. 보시면은 달러가 밑으로 빠집니다. 원유가 가격이 위로 오르죠. 유가가 밑으로 빠집니다. 달러가 오르는 시기예요. 이렇게 이제 달러 가격에 따라서 말 그대로 이제 분모가 달러고 분자가 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분모가 달러, 분자가 원유 가격이라 생각해서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예를 들어 1달러의 원유를 뭐 계산이 쉽게 한 네. 바가지 살 수 있었는데 환율이 변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한 바가지 못 사고 조금밖에 못 네, 사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원유는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네, 없고 맞습니다. 비싼 거죠. 똑같은 네, 양을 비싸진- 살려면 네, 네. 가격이 점점 비싸지는 효과랑 똑같아요. 네. 그리고 거꾸로 달러가 내려가면 한 바가지 살 수 있는 두 바가지 사면 네. 상대적으로 원유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헷갈립니다. 네. 외우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네. 그 반드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달러 차트도 같이 열어놓고 그리고 원유 차트도 같이 열어놓고 그렇게 보시는 게 아무래도 매매하실 때는 조금 더 유리하게 매매를 뭐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사우디랑 이제 원유 판매 가격을 달러로 하자 이런 게 신의 한 수죠. 네. 아, 네. 원래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기축통화 힘이 그렇게까지 세지 않을 수 그렇죠. 있었는데 네. 원유 없는 세상이 없잖아요. 네. 요즘 현대 사회에선. 그래서 그 부분이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아까 영국 얘기 드렸잖아요. 네, 네. 영국이 중동에 먼저 진입했잖아요. 그렇죠. 영국이 막 활개치고 다니는데 미국도 이제 30년대 이제 더 이상 뽑을 수가 없다는 거 알고 들어갔다 경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분쟁이 있었는데 미국이랑 영국이랑 네, 누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분쟁을 루즈벨트가 영국 대사를 불러서 네. 아랍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밑에 사우디 쪽은 미국 이렇게 쓰고 그런가요? 위쪽 이라크 넘어서 이란 쪽은 영국 이렇게 써서 둘이 합의를 봐가지고 네. 사실은 사우디가 그 아랍의 로렌스에 나온 사우디인데 네. 먼저 영국이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한테 양보를 해요. 그리고 영국은 이란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에서 나중에 혁명 나서 영국은 쫓겨나고 미국은 사우디를 잘 자리 잡아서 미국이 더 영향이 커진 거죠. 패권 자체를 미국이 그럼 가져가게 됐다. 그렇죠. 그렇게. 거꾸로 썼어야 되는데 사우디, 영국, 이제 이란, 미국 이렇게 써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되게 어이없지만 그렇게 그게 네. 국제사회에 낸 거면 현실인 네. 거죠.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달러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상품 선물에는 달러 가격을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맞아요. 같고 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글로벌 주요 증시 동향 이걸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글로벌하게 전 세계가 호황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유가 자체도 이제 원유 사용량이 많아짐으로써 이제 가격이 오르는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둔화, 경기 둔화 흐름이 있을 때는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 뭐 그렇게 이제 뭐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저희가 한 얘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보면 천재지변 같은 게 나서 정유나 유전 시설의 기술적 이슈가 발생하거나 뭐 생산 차질. 네. 정유시설 이런데 허리케인이나 이런 네. 것들이 발생돼 아니면 지진 아. 이런 것들이 발생되어서 정유시설에 타격을 했을 때 네. 그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이제 등락 여부가 이제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런 네. 부분이 이제 발생될 수 그래서 있죠. 뭐 이제 이게 많이 쓰는 예를
미국의 이제 허리케인 중에 카트리나라는 허리케인 네, 예를 네.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카트리나라는 허리케인이 왔을 때 미국의 원유를 정제해서 이제 휘발유 같은 거 만드는 시설이 70%나 가동 중단이 됐었고, 아, 네네. 네, 그래서 허리케인 올 때마다 그 뉴스가 나오니까 그걸 좀 착안해야 될 것 같고요. 카트리나가 2004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한국인들은 잘 모르는데 미국은 카트리나 피해가 어마어마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작년에 제가 인터넷에 읽은 기사가 있는데 네. 어떤 청년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삿짐 알바를 신청한 거예요. 자기 차가 고장난 거예요. 다음날 8시까지 이삿짐 가게 집에 가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집에서 구글로 검색해보니까 10시간을 걸어가면 그 집에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걸어갔거든요. 밤에. 네. 5시간을 걷다가 미국은 밤에 길 걸으면 어떤지 알죠? 느끼 경찰이 잡은 거예요. 네, 맞아요. 이상한 사람을. 그래서 그 맞아요. 사연을 듣고 음. 걔를 그 집까지 태워다 줬는데 걔가 왜 그렇게 가난했냐면 카트리나 때문에 집이랑 모든 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플로리다 쪽에 허리케인이나 그게 왔을 때 집이고 뭐고 전체가 그냥 완전히 박살나는 TV 뉴스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2004년에 발생한 일인데 2018년에 그 친구 그랬으면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경제가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는 네. 어마어마한 피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피해가 이 정도로 컸고 허리케인이 올 때마다 정제 시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뉴스를 꼭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카트리나가 또 어느 정도 셌냐면 미국이 전략 비축료 아까 얘기하신 네. 거 있잖아요. 이번까지 4번 역사적으로 4번 불었대요 시장에. 첫 번째는 이라크 전쟁 아버지 부시 때 전쟁할 때.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카트리나. 아, 카트리나. 세 번째는 리비아 내전. 네 번째는 얼마 전 사우디 드론 네, 드론 공격 공격. 받았을 때. 그래서 이 정도로 크니까 허리케인을 꼭 주목해 보시라.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냥 오면 맞아요. 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뭐 다른 건 없겠네요. 가격이 무조건 급등하는 현상이 있으니까 네. 이런 것에서는 뭐 가볍게 매수 하나 매매 클릭해가지고 착안하셔서, 매매 네. 쪽에는 그런 식으로 네.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혹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 반군이 뭐 송유관 습격하거나 이런 네. 것들 뉴스가 나오니까요. 그런 거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요소인데 상품 시장에서 이제 투기 세력의 동향 이걸 좀 살펴봐야 되죠. 네. 투기 세력이라 하면은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해외 선물을 소개할 때 투기 세력의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 깨끗한 그러니까 경제 원칙에 괴리가 따른, 이제 네. 그 투기 세력에서 가격 변동성이 심하게 변하지 않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조금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 일단은 뭐 미국이나 이제 큰 이제 펀드를 구성을 할 때 뭐 지금 뭐 우리나라도 펀드 상품을 만들 때 어떤 상품이 어떤 게 많이 뭐 미국 주가 지수 뭐 아니면 채권 뭐 다양하게 이제 투자되는 부분이 많은데 유가 부분, 에너지, 원유 부분에 투자되는 펀드 상품이 많다. 크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을 때는 그런 부분 투기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 차이점은 투기 세력이 시장의 규칙을 어기면서 네. 이득을 위해서 조작하는 그런 거는 이제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없는데.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투기 세력들이 하는 게 전문 투자자라고 소위 말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개인 투자자분들은 홀로서기 하면 안 됩니다. 묻어가야 됩니다. 남들 맞아요. 갈 때 이렇게 먼지처럼 딱 달라붙어서 따라가야 돈을 벌지 내가 시장을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투기 세력, 그러니까 미국의 그 투자 회사들이 오를 것 같다 베팅을 많이 할까, 내릴 것 같다 베팅을 많이 할까, 이 부분을 봐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기 세력 그러니까 미국 CFTC 네, 요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CFTC가 뭐죠? 네, 미국 거예요. 네. 그 투기 세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이제 협회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매주 일요일날 발표를 해요. 이게 실제로는 일요일날 네. 발표가 돼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는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제 요 뉴스들이 이제 나오곤 하는데 요 투기 세력들이 이제 지수 뭐 에너지 부분 상품들을 투기 세력 흐름을 볼 수가 있으니까 투기 세력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분 아니면 많이 팔아치웠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거래하실 때는 반드시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가격이 조금 급변동이 있다 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네, 차관할 네, 수 있어요. 차관을 전주의 포지션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기관 투자자는 매일매일 포지션 안 바꾸고 큰 흐름으로 바꾸니까 그렇죠. 그 흐름을 보시라는 거지 단기적으로 뭐 오늘 샀다 팔았다 뭐 이거를 보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차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장에 맞서 싸우려면은 개인들은 이제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격의 트렌드 흐름이 이제 딱 나왔을 때 말 그대로 시장의 상승 트렌드를 잡혔다. 근데 내 포지션이 매도야. 들고 있으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뭐 열이면 열이 이제 솔직히 이제 나가 떨어집니다. 거기서 버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는 내가 과감하게 손절을 할 그렇죠. 줄도 알아야지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꼭 잘 지키셔야 돼요. 손절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상품 선물들을 매매하실 때는 그 트렌드에 맞춰서 해야지 그 트렌드를 거스르려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 작다. 난 개미야. 그쵸. 그렇게밖에 그러면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 차관하시고 CFTC 나 약어가 생각이 안 나서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옵니다.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이렇게 방송 금감원 같은 거잖아요. 뭐 그런 건가요? 네. 아무튼 그래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팍팍팍. 그러면 이제 원유 시장의 단기적인 요인 우리 순차로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과장님 마무리로 한번 또 좀 정리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오늘 조금 내용이 지루했을 것 네. 같기도 해요. 설명 중 일단은 그 해외 선물 원유를 매매를 하려면은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이제 해야지 말 그대로 해외 선물 매매하면서 아무래도 수익을 내려고 하는지 수익을 안 내고 손실을 보려고 매매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두고 될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루했어도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요인,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원유 매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 한 달치분을 보고 매매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장기적 요인에 관심을 많이 갖고 나는 이제 하루하루 단타 매매를 매매 형식으로 하겠다 했을 때는 단기적 요소를 많이 좀 보셔야 된다.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 요소를 봤을 때는 트렌드를 하면은 말 그대로 경기 흐름, 대표적인 경기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가 좋다 하면은 유가는 같이 오를 거고, 경기 안 좋다 그럼 유가는 마치 하방으로 가격이 움직인다. 그렇게 이제 가져 두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요인은 조금 많았죠. 뭐 일단 달러 그리고 재고 부분도 있었고, 이제 달러하고 이제 그 원유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그렇게도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리고 재고, 매주 수요일 날 발표되는 원유 재고, 그런 것도 이제 재고에 따라서 가격은 변동성이 나타난다. 재고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 원유 재고 하면은 그날 발표된 게 원유 재고, 그리고 정유 재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난방유 히팅 오일이 있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발표되는 게 쿠싱 지역의 원유 재고가 다 발표가 돼요. 네. 쿠싱을 좀 빼먹었는데 이거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때 제가 지도로 여기 오클라호마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여기가 이제 쿠싱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미국에서 뽑아낸 원유들이 전국에서 다 이쪽에서 모여요. 모인 다음에 다시 미국 전국으로 다 이제 쓰일 대로 이제 반출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국으로 송유관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 뻗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싱이란 데가 우리 WTI 가격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 중에 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쿠싱 지역의 원유 재고도 같이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이베스트에는 쿠싱 원유 재고도 같이 올려놔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말 그대로 재고가 늘고 재고가 줄었을 때, 재고가 늘었을 때에는 원유 가격은 재고가 는다. 사용량이 많이 적어졌다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고, 이제 재고가 줄었다, 사용량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원유 가격은 오른다. 그렇게 이제 단기적 요소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분들이 매매하시는 쉽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경기 흐름을 따라가라. 단기적은 솔직히 이제 말 그대로
국내 투자자의 99.9%의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셔야 돼요. 달러와는 반대, 재고에도 그 반대 움직임을 보인다. 그렇게 딱 그냥 간단하게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내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결론은 이거예요. 경기 흐름에 따라서는 가격이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달러화나 재고에 따라서는 반대로 움직인다. 쉽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그쵸. 됩니다. 역시 암기식으로 해야 돼요. 한국인들은. 그렇죠? 네. 그 아까 파이프 얘기해서 생각났는데 옛날에 원유 미국이 3대 부자가 있었대요. 철강왕, 철도왕, 석유왕에서 철강왕이 카네기, 그다음 석유왕이 아까 얘기한 네. 락펠러, 그다음 철도왕이 벤더빌트인가 뭐 이렇게 있었는데 철도왕이 석유 날라줬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이문을 취하고 싶어가지고 추가로 돈을 내라고 했대요. 그래서 락펠러한테. 그렇죠. 락펠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모르죠, 저요. 배가 아파갖고 그걸 송유관을 다 세운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철도 회사가 망해요. 열받아가지고. 송유관 설치를 다 했다. 해서. 그러니까 그 석유 산업이 얼마나 컸으면 네. 그 수송하는 거 갖고 승질나게 했다고 송유관으로 해? 그럼 이제 그렇게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송유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이 원유도 그렇고, 에너지 시장에서 천연가스 부분도 네. 굉장히 송유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다음번에 아마 천연가스 부분을 조금 다뤘을 것 같은데, 네. 이때도 아마 좀 재밌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송유관이 있어요. 그 옛날 뉴스에 난 거 그거 구멍 뚫어가지고 빼내다가 들킨 애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차장 김 과장은 썰당 그 원유 시장의 가격 변동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차근차근 혹은 뭐 이렇게 깊숙이 좀 살펴봤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현대 사회에서 원유를 빼고 얘기할 수 없다. 저는 뭐 새삼 여러 가지 느끼거든요. 오늘 얘기를 통해서도 되게 맞아요. 느꼈고 되게 생각지 못했던 게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참전한 이유 아세요? 일본이 경기 불황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쟁. 밖에 없었다. 그런 것도 있는데 하나 더 요인이 있어요. 원래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은 독일 편이었잖아요. 그렇죠.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하면서 일본한테 제안을 해요. 러시아 반대편 극동에서도 네가 침공을 하면 우리가 러시아 이길 수 있다. 근데 일본이 짱구를 굴린 거예요. 중국하고 전쟁하다가 이렇게 막 2차 세계대전이 막 어렵게 흘러가니까 네. 동남아에 있는 영국과 네덜란드를 몰아내고 거기 있는 원유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원유를 뽑아내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독일을 사실 배신한 거랑 똑같아요. 일본 애들이 의리가 없어. 역시 걔들은 쪽벌이들은 안 돼. 안 돼. 그래가지고 저 일본 그렇게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걔네가 그 독일을 저버리고 막 동남아를 공격을 해서 영국과 네덜란드 쫓겨났는데 영국과 네덜란드 누구 편이에요? 미국 편이에요. 편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열받아서 너네 그런 식으로 계속해? 그러면은 원유 수출 안 해. 근데 그때 일본이 쓰는 원유의 80%를 미국이 수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보통 그러면은 이제 원래 지금 일본 스타일 아베 보셨죠? 네. 바로 꿇어야 되는데 그때 약간 맛이 미쳤어요. 네, 미쳤죠. 그래가지고 내가 동남아에서 전쟁을 해서 미국을 이렇게 밀어내고 이걸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더 웃긴 거는 진주만 네. 습격을 왜 했냐면 그렇게 습격을 하면 일본이 막 그렇게 하면 미국이 화들짝 놀래서 우리 그만 싸우자 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일본 애들은 조금 미국 애들 근성을 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받은 대로 돌려준다는 스타일에서 그쵸. 한 대 맞으면 두 대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잘못 알았네요. 미국의 근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영국에서 맞고 내가 더 이상 안 맞겠다 해서 온 애들이라 네. 그렇게 굴하지 네,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진주만 했는데 결국은 미국이 빡쳐가지고 이제 참여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덩달아 독일도 망하고 미국 안 들어왔으면 독일이 이길 수도 있었는데 세계판이 조금 바뀔 수도 일본 있었을 애들이 텐데. 그러니까 쪼코야. 그 엑스맨이야. 가만히 중간이라도 가지 가만히 있으면 왜 나 까대가지고. 그러니까 동남아 침공했으면서 동남아 쪽의 원유를 같이 먹으면서 에너지 시장을 크게 많이 전쟁하면서 실제로 이제 원유가 맞아요. 하니까 그래서 동남아 쪽에 바로 그 개발을 해가지고 그 미국이랑 막 싸우는 와중에도 한 80%까지 회복을 해요. 근데 말아먹죠. 미드웨이라는 해전에서 네, 일본이. 맞아요. 네. 이 원유가 금원만큼 이제 세계 역사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일본이 결국에는 오일 쇼크 일어나고 또 인도네시아 가서 원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70년대. 70년대
결국은 일본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더 웃긴 건 인도네시아 그렇게 침탈당했어도 결국은 자본이 오니까 또 같이 그러니까 과거의 적이 커라니까. 과거의 적이 오늘의 동지도 되는데 우리는 알죠? 과거의 적은 그게 적이에요. 좀 안 돼 그게. 한국이래. 그건 한국 사람은.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재밌는 얘가 제가 옛날 얘기라고 이걸 꺼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중국과 미국이 패권 전쟁하는 이유도 중국이 원유를 수입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중국이 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중국이 바다를 접한 나라가 다 미국이 영향력이 있는 나라예요.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그다음 최근에 베트남도 약간 친미하려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간 원유를 미국이 막을 수 있는. 그다음 아프간 전쟁을 해서 아프간에도 미국이 하면 육로도 막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원유가 나오지만 미국이 언제든지 원하면 일본처럼 원유를 끊겠다. 이렇기 때문에 두 나라가 서로 양보할 수가 없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사는 동안 대체 에너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원유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유 되게 좋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개인 취향이. 이거는 원유 시장은 솔직히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단순하게 매매를 떠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자기의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과장님도 오늘 시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몰랐던 부분 많이 좀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저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보시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그게 저는 조금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역사는 그런 거는 우리 형님이 얘기해주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이제 벌 수 있는지, 수익이 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조금 얘기를 해주는. 자, 다시 한번. 달러 반대. 달러랑 반대. 지수랑은 같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쪽집게 강사 같네. 하여튼 오늘 저는 의도는 조금 이제 원유가 이런 얘기도 있고 원래 이런저런 썰이 있으니까 우리 프로도 썰당이고 조금 이제 주의 환기 재밌게 보자 네. 이런 의미도 있고요. 투자자들이 오늘 과장님이 얘기한 부분을 꼭 주의 있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해외 선물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늘 얘기 드리죠. 저희 게시물 밑에 저희 팀 전화번호 연락을 주시거나 혹은 댓글도 좋습니다. 댓글도 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얘기를 드리겠고요. 네. 잊지 마시고 유튜브 구독, 좋아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좀 열심히 눌러주세요. 제가 열심히 보는데 많이 안 눌러. 최근 우리가 좀 재미없게 하나 봐. 조금 재밌게 좀 그러니까요. 해봐야겠어. 제가 조금 파이팅 있게 조금 해야 돼. 오늘도 네. 좀 컨디션이 안 좋아. 우리 김 과장의 해외 선물의 도띠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네.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